코사인 x-1은 x축으로 한 칸 평행 이동된 코사인 함수일 테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를 접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송정아? 이해돼요? 여기다 A배를 해요. 그럼 진폭이 으악 하고 늘어날 거야. 아시겠어? 뭐 진폭을 늘려서 그려도 되지만 내가 그냥 2를 2A로 바꿔도 이해하실 수 있죠? 아니면 내가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어쨌든 이렇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B만큼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를 B만큼 올리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X축이 B만큼 올라가 있다고, 아니 B만큼 내려와 있다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죠.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도 있죠. 그럼 끝난 거죠. 최대 5, 최소 마이너스 1.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3이네. 안 어렵죠? 그 842번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기가 절대값 접는 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 다음 910번 보십니다. 자, 2변수지만 관계식 하나가 나와 있으니까 1변수로 바꿔줄 수 있어. y가 2파이-x죠? 자, 그럼 얘는 이제부터 2파이-x라고 쓸 거고, 누워있고 4사분면이니까 부호 변화가 없어요. 됐죠? 누워있고 3사분면이어서 얘가 마이너스 사인이긴 한데 어차피 제곱을 할 거라서 부호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9사인 제곱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자, 이 친구 최대값 찾는 거고 fx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제가 마이너스 9 코사인 제곱 플러스 9 코사인이라고 써도 되죠? 이해하실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각도의 범위는 안 나와 있어. 그냥 x 플러스 y가 2파이인 것만 나와 있네. 그래서 최대값은 바로 촉감 넣어서 찾으시면 돼.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2분의 9 플러스 1. 뭐지? 음. 4분의 13. 몇 여기가 9죠? 여기가 9구나. 근데 9 해도 너무 큰데? 뭘 틀렸지? 아, 안 크겠다. 저기 9 넘어가는 거 있다. (4분의 45) 911번도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얘도 절대 그릴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아는 함수로 바꿔서 해야겠지? 이쪽이 복잡해 보여서 내가 얘를 t로 준다고 하면은 얘가 표현이 안 되고, 탄젠트를 t로 주면은 이제 얘가 표현이 안 되죠. 식 정리를 적절히 해서 우리가 한 종류로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위쪽에다가 이 코사인 제곱의 위쪽에다가 사인 제곱을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되면 사인 제곱을 만들어 주면 탄젠트 제곱으로 치환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이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줄 거야. 자, 계산 천천히 해줄게. 너네도 이런 아이디어는 갖고 계셔야 돼. 이렇게 분리해서요, 코사인 제곱 위에다가 얘를 올려줄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코사인 제곱 x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되겠지. 대답해 보시겠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사인 제곱.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탄젠트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요만큼이 탄젠트 제곱이고 또 탄젠트고 마이너스 2가 붙어 있네. 자, 여기서 이제 탄젠트 x를 t로 치환해 주시는 거지. 그러면 2차 함수죠. 자, 문제에서 최대 최소보로 받고 각도가 0부터 4파이까지 잡혀있으니까 0도부터 45도인데 0도부터 45도면 t값 범위 어떻게 되겠어요? 0부터 1까지겠지. 됐죠? 자, 아래로 볼록한 거 그리시고 얘 원래 축은 마이너스 1이지만 내가 그래프는 0부터 1까지 볼 거니까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가 되겠네. 1 넣으시면 되겠죠? 됐죠? 안 어렵죠? 오케이. 자, 그 다음 912번, 916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에 A가 달려있으면은 굴곡을 결정하셔야 되고, 굴곡을 생각해봐야 되고, 그 다음 1차항에 A가 달려있으면 축의 위치를 확인해봐야 돼. 알겠지? 근데 지금은 뭐 잡혀있고, 축의 위치를 계산하더라도 문자끼리 지워져서 아마 잡힐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는 쉬운 문제였어요. 자,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야. 여기에 이제 A들이 곱해지면 Y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됐죠? 뭐 치환도 하시겠지? x값 범위 안 잡혀져 있으면 그냥 사인 최대 최소값 바로 잡아주시면 되죠? 끝났죠? 끝났죠? a가 양수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축은 2a분의 마이너스 b. 이제 빨리빨리 계산하니 여러분? 그럼 최대값은 여기인 게 확정이고 최소값은 2분의 1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자, 2분의 1 넣어주면요. 얘가 10이란 얘기고 5a 플러스 4b는 40 되지?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최소값 1이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a 플러스 다시 천천히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네. 자, 4배에서 가지고 올게요. 자, 빼줍시다. a 몇? 4. 20이니까 20 되려면 b는 5. 되겠지? 되겠지. 자, 916. 자, 분자분모를 코사인으로 약분하세요. 뭐라고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코를 닫아요. 미안해. 일부러 빨리 하고 있어요. 쉬워서.
괜찮아. 너무 빨랐어? 아니야? 조금 뒤로 갈수록 침났다. 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시다시피 뒤로 갈수록 천천히 할 거야. 코사인으로 나눠요. 그랬어요? 알았어. 조금 천천히. 코사인으로 나눠요. 3이에요. 코사인으로 나눠요. 탄젠트입니다. 이걸 코사인으로 나눠요. 1이에요. 얘를 코사인으로 나눠요. 탄젠트예요. 알겠어? 준기 어서 와. 근데 막 나눠도 되는 거야, 얘들아? 유리식이니까 되는 거야. 분자 분모를 뭐 똑같은 숫자를 나눠도 되고 똑같은 숫자로 곱해도 되는 거니까. 이 탄젠트 이제 t로 주시면 되는데 또 x범위 이렇게 0도부터 45도까지 잡혀 있으니까 제가 바로 좀 잡아도 되죠.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리함수 그리시면 됩니다. 이 문자가 앞에 와 있는 게 니들도 보기 좋지? 뭐 이 상태로 하셔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수학 하에서 원래 유리함수 다룰 때 분모에 마이너스 들어있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니? 분자 분모표 바꿔서? 뭐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는 거야. 근데 혹시 저번 시간에 했던 수업 내용인 아직 안 했구나. 자, 봐. 자, 이게 사실은 최대 치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리식의 경우에는 0, 1 그냥 넣으시면 답이거든요. t에다 0 넣어보실래요? 그래서 3분의 1이죠. 1 넣어보실래요? 누가 커요? 누가 작아요? 이게 최소, 최대야. 답은 3분의 4거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뭐 지수로고 유리무리 하면서 다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그릴 줄 아셔야 되니까 그립니다. 자, 지금은 y가 t에 대한 함수니까 제가 가로축을 t축이라고 적어놨죠. 그죠? 우리 예전에 x점근선이라고 불렸던 이 t점근선 찾는 방법. 그렇지. 분모가 0 되는 t값. 자, 이건 이제 복습을 해 오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혹시 만약에 자기가 이론이 잘 기억 안 나. 여러분, 제 유튜브 영상이 1100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채널 내 검색에다가 유리함수 한마디만 쳐도요. 영상이 10개 나와. 그 중에서 설명 제일 깔끔하고 그냥 하나 보시면 돼. 그 다음에 y점근선은 어떻게 하죠, 우리? 그쵸. 개수분의 개수로 읽죠. 그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쟤들이 찢어봐야 분모 위의 상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1, 3, 4분면 쪽에 곡선이 그려지든지 2, 4, 4분면 쪽에 곡선이 그려지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걸 하지 말고 절편을 구해. t에다 0 넣어봐요. 3분의 1. 그러니까 y절편이 3분의 1 정도라는 건 그래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라는 게 확정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0부터 1까지 정의역이 잡혀 있으니까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점근선이 문제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 있을 순 없어. 만약에 정의역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 그럼 이 함수는 뻗고 뻗으니까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결국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확정이 된 함수고, 이런 증가나 감소가 확정된 함수들은 항상 뭐가 최대 최소 역할을 해? 양 끝점.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t값 범위만 보이면 최대 최소가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 됐죠? 넘겨볼까? 924번. 근데 오늘 질문율이 아주 적던데요? 숙제가 좀 많아서 다 못 해오셨습니까? 월요일까지는 각자 마무리 하세요. 나도 오늘 숙제 많은 건 좀 알아. 근데 너무 적은데? 그렇지 않아? 995번까지 아니었어? 920번 때는 안 되지 않아요? 어디까지 풀었어? 뭐 왜 이렇게 조금 했어? 아니, 알지. 나도 내가 수요일에 많이 내준 건 알지. 근데 한 960번 때까지는 와야 되지 않아? 오호. 이재동이 어디까지 했어? 너는 성실하게 앞에 풀 때 좀 풀었잖아. 그렇지. 근데 질문을 왜 안 보냈어? 까먹었어? 저거 설명 들을 때 네 아는 문제 나오면 그때 보내볼래? 네. 보내봐. 방금 설명 빨랐어요? 이거 이해하셨죠? 그죠? 좋아요. 924번 봅시다. 왜 안 돼요? 당연히 되죠. 921번도 봅시다. 자, 세타가 2파이까지고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 해를 구하는 거야. 이제 모든 교재에서는 2파이까지 사인을 그려놓고 y는 2분의 루트 3을 그려놓고 이 교점을 찾는데, 이 교점을 단위원으로 찾아라 라고 설명이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합니다. 아시겠죠? 필요할 때만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어떤 임의의 직선과의 교점을 본다든가. 자, 탄젠트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각도. 그렇죠. 이렇게 위쪽에 붙어 있는 두 각. 60도랑 120도.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곳. 저쪽에 x좌표 값이 작은 두 각들. 요 각도랑 요 각도. 그죠? 150도랑 210도. 자, 탄젠트가 1되는 기울기가 1인 동경의 두 각.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 싹 다 더하시면 되죠. 3파이의 2분의 3. 2분의 6. 5번이네요. 자, 922번 봅시다. 자, 올 사람들 온 것 같으니까 출석 체크를 먼저 할게요. 레스 플래시 아닌데. 자, 갑시다. 사인 2x 그래프를 그리고 접을 거야.
저 사인 EX 그래프는 기준 주기 2파이를 2로 나눈 파이를 주기로 갔죠. 근데 2파이까지 그려야 되니까 두 주기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접지. 요게 사인 EX의 절대값 함수야. 괜찮죠? 이제 이 정도 그릴 수 있죠. 뭔가 아직 X의 절대값만 달려있거나 이러면 약간 부담스럽고, 약간. 자, 그리고 2분의 1과의 교점 물어봤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고요. 8개고 8개의 모든 근의 합 한번 구해보자, 우리. 합 한번 구해볼게. 자, 여기 1번 근, 2번 근, 3번 근, 4번 근, 5번 근, 6번 근, 7번 근, 8번 근 잡아서 x1, x2의 중점, x3, x4의 중점, x5, x6의 중점, x7, x8의 중점으로 하셔도 되고, x1과 x8의 중점이 어디처럼 보이니? 정확히 가운데겠지. 그래서 이렇게 2파이, 중점의 2배 하라 그랬다. 2파이, 2파이, 2파이 뭐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되시겠죠? 오케이. 925번. 자, 또 0도부터 360도까지 x가 주어져 있고, 절대값 sin x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방정식 풀고 밑에 있는 거 풀어서 공통에 찾는 거야. 갑시다.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수적으로 풀어내셔도 돼. 자,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각도. 저 위로 뻗는. 그죠? 여기 60도랑 120도. 자,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굉장히 작은, y값이 굉장히 작은 두 각도. 저기. 맞아요? 240, 300.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이 2분의 1이 돼야 돼. t로 치환하지 마시고 그냥 얘를 통째로 몇 도로 만들어야겠다. 그냥 이런 감을 잡으시면 되는 거지. 자,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곳. x좌표 값이 작은 공통경. 이렇게 쫙 해가지고. 알겠죠? 60도랑 300도. 아시겠어요? 근데 봐봐. 지금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x 플러스 3분의 파이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 돌아갈 수 있는 거야? 3파이부터 3분의 7파이까지 돌아갈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일단 1사분면 내에 있는 각도 중에서 두 개를 찾아. 3분의 파이하고 300도. 맞죠? 그리고 원래 여기다 2파이씩 더해서 각도들이 더 나오지. 근데 보통 얘네들은 잘리죠. 근데 여기다 2파이 더해보세요. 3분의 7파이. 여기까지 읽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씩 툭툭툭툭 떼주면 0, 3분의 4파이, 3분의 6파이가 바로 뭐다? x의 정체다.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밖에 없어요? 3분의 4파이밖에 없죠. 아시겠죠? 오케이. 926번. 잘 봐, 얘들아. 얘도 그냥 이 파이 코사인 x가 몇 도가 될까 이걸 보시면 되는 거야. 대신 얘가 몇 도까지 돌아갈 수 있는지는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지. 맞죠? 자, 파이 코사인 x의 범위 한번 찾아볼게. 지금 0도부터 2파이까지, 그지? 얘들아, 삼각함수 값은 단순 여기다 뭐를 곱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실제로 각을 쭉 돌려보면서 코사인의 범위를 보셔야 되는 거지. 0일 때 코사인 몇이에요? 1, 0,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그럼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연속적인 값을 다 가질 수 있어. 1 가질 수 있는 거야, 그치? 0도 1대 1이니까 여기다 파이를 곱해주면 파이 코사인 x의 범위가 나오겠네. 맞아요? 자, 그럼 이 파이 코사인 x를 뭐 자기가 불편하면 이거 세타로 치환하시고요. 아시겠죠?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파이 코사인 x가 몇이래야 사인은 1이 될까? 사인이 1 되는 각도 얘기해봐요. 사인이 1 되는 각도 얘기해봐요. 90도하고 2분의 5파이하고 2분의 9파이하고 맞아요? 사인 맞지? 사인이 1 되는 각도 대답해봐요. 90도하고 2분의 5파이하고 2분의 9파이하고 이런 거 되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180도부터 180도까지 돌려야 돼, 세타를.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80도부터 180도까지 돌아가는 동안 사인이 1 되는 거 딱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2분의 파이. 그럼 코사인 x는 파이 딱딱 날려가지고 2분의 1. 자, x는 0도부터 2파이까지 돌아가는 거야. 요거 푸는 거야.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각도. 60도, 60도랑 300도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원래는 사인 안에 각도가 이렇게 복잡하면 파이 코사인 x를 뭔가 t로 치환을 해가지고 뭐 세타나 세타의 범위를 잡아놓은 다음에 저기 파이 코사인 x가 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인지 방금 설명했으니까 이 세타가 사인은 1로 만드는 각도니까 막 찾아본단 말이야. 여기서 이 사이에 있는 각 이거 하나밖에 없죠. 어차피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세타를 다시 파이 코사인 x로 바꿔서 x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하러 이런 짓을 하냐고. 알겠어? 그냥 얘가 90도면 되는데. 됐죠? 대신 범위는 계속 조심하셔야겠지. 삼각함수 풀 때는. 특히 조심해야겠지. 다른 함수들보다. 빼세요. 3분의 4파이 2번입니다. 잘 이해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자, 다음 934, 35로 옵니다. 자, 삼각형의 세네각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 각이 더해져서 180도가 되는 성질을 꼭 쓰셔야 돼. 쓰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사인 A나 코사인 A가 구해질 거고 문제에서 준 요 B 플러스 C는 바꾸는 거지. 뭘로? 파이 마이너스 A로. 맞죠? 그럼 서 있고 뭔가 이제 변환시켰을 때 각도가 좀 궁금하시면은 다 찢어보면 좋고요. 자, 다시 서 있고 1사분면이야. 부호는 플러스고 바뀌어야 돼요. 얘 찾는 게 목적이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코사인 A를 찾아올게. 사인 제곱을 뭘로 바꿀까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야
삼각함수 종류가 통일되지. 자, 전개하면서 부호 바꿀 거야. 마이너스 2코사인 제곱은 2코사인. 5코사인은 마이너스 5코사인. 플러스 2랑 1은 더해서 3인데 부호 바꿀 거야. 마이너스 3. 자, 인수분해 하시고 마이너스 5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왜? 3은 될 수가 없으니까. 됐죠?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각도. 그렇죠. 120도랑 여긴데 120도랑 240도인데 240도는 삼각형의 내각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120도. 다시 A는 몇 도라고? 120도. 그럼 2분의 A는요? 60도. 사인 60도를 물어본 거야. 2분의 루트 3이요. 됐죠? 너무 쉽죠? 응. 935는 안 할게요. 아시겠죠? 너무 똑같습니다. 알겠죠? 얘만 바꿔놓고 그냥 넘길게. 코사인 2분의 A는 저 위에 방정식에서 찾아오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939번 봅시다. 자, 이런 거야. 이런 게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 꿀렁이는 오실레이션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진동함수가 필요한 겁니다. 특수각을 물어보지 않으면 필요한 거야.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4파이까지 사인 x랑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사인 x의 각도 쪽에 장난질이 한 개도 안 쳐져 있으니까 주기는 몇 파이? 2파이. 자, 근데 이제 마이너스 파이부터 4파이까지 그리는 거야. 그러면은 2파이까지 한 줄기 그려주시고, 맞죠? 그 다음 또 4파이까지 한 줄기 그려주시고, 마이너스 파이까지는 반줄기 그려지겠지. 사인 그렸죠? 이제 y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상수함수 한번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절대값이 작은 상수함수. 마이너스 4분의 3. 자, 이쪽 실근을 내가 알파 베타로 잡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중점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파이겠지. 얘의 몇 배? 2배.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감마 델타라고 잡으면 이 감마와 델타의 중점도 여기 2분의 3파이. 그럼 감마 플러스 델타는 3파이. 되시겠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어. 알파가 2파이가 더해져서 감마가 됐을 거야. 그 다음에 베타가 2파이만큼 더해져서 델타가 됐을 거야. 왜냐면 주기가 2파이거든, 이 함수는. 그죠? 그럼 얘네들은 더했을 때 4파이만큼 늘어나겠지. 그래서 4파이만큼 늘어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 5번째 값, 6번째 값도 있잖아요. 내가 세모별이라고 했을 때 굳이 중점을 찾아보지 않아도 몇 파이만큼 증가할 거라고 예측해 보실 수 있어? 2파이씩. 그렇지. 그래서 답이 7파이가 되는 거죠. 싹 더하시면 돼. 두 번째로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알파와 이 별의 중점은 어디 같아 보이니? 힘내. 알파와 별의 중점은 어디 같아 보여요? 그렇지. 2분의 3파이처럼 보이시죠? 그러면 3파이 아니겠니, 합은? 맞죠? 얘랑 얘 중점도 2분의 3파이니까 3파이, 합은. 얘랑 얘 중점도 2분의 3파이니까 둘의 합은 3파이. 3파이, 3파이, 3파이. 이렇게 해서 9파이. 이런 방법도 있고요.
얘들아, 내가 왜 자꾸 요렇게도 잡아주냐면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밖에 잡을 수 없고 어떤 문제에서는 반드시 끝점끼리 잡아야지만 대칭성이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주는 거야. 넘겨요. 자, 941, 946 봅시다. 얘도 니들이 sin x가 3분의 1이 되는 각도를 어떻게 알 거야? 나도 몰라. 우리가 sin x가 3분의 1 되는 각도를 어떻게 찾아요? 그죠? sin x 그려놓고 3분의 1 그려놓는 거야. 어디까지? 2분의 5파이까지. 그쵸? 지금 제가 그냥 약식으로 툭툭툭툭 그리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사인 코사인 함수 그릴 때 내가 주기를 몇 분을 하라 그랬어? 4분. 그렇지. 2파이 4분 하라면 몇 파이예요? 그렇지. 2분의 1파이니까 뭔가 4분의 1 주기씩 오른쪽으로 밀릴 때마다 2분의 파이씩 x값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디테일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어? 그럼 3분의 1은 어디로 지나갈까? 이런 데로 지나가겠지. 색은 보이시죠? 어디가 A, B, C란 얘기일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제 얘네들이 단순하게 뭔가 A 플러스 B나 뭐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았어요. 하나씩 찾아봅시다. 자, 일단 B-C를 물어봤거든? B-C? 그치? 근데 너희들 C-B를 혹시 구할 수 있겠니? 난 못 구하겠어. 그래서요, 찾을 수 있는 관계식을 최대한 구해서 A, B, C를 구하거나 아니면 A, B, C를 다 한 문자로 바꿔줄 겁니다. 오케이? 찾을 수 있는 관계를 최대한 찾아가지고요. 자, 지금 두 근의 중점이 보이는 곳은 AB야, AC야, BC야? 네. 두 근의 중점이 지금 보이는 곳이 AB야, BC야, AC야? BC. 또 있어요. AB. 그치? 그럼 A 플러스 B도 또 B 플러스 C도 니들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구할 수 있지. AB 중점이 몇 파이처럼 보이니 지금? 그럼 A 플러스 B는 몇 파이겠니? 이렇게요. B 플러스 C의 중점이 몇 파이처럼 보이니 지금? 2분의 3파이. 맞아요? 그럼 B 플러스 C는 몇 파이겠니? 굿. 자, 여기서 빼볼게요. 아래에서 위로 빼자. C-A는 2파이. 근데 뭐 이건 이제 당연한 얘기긴 해. 오케이? 어쨌든 C는 뭐야? A 플러스 2파이. 됐죠? B는요? 파이 마이너스 A. A는요? 뭐 A겠지.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다 한 문자로 바꿨다는 얘기야. 가자. 코사인. A는 그대로 쓰고요. BC를 바꿔줄 거야. BC를 바꿔줄 거야. 자, B는 뭐야? 파이 마이너스 2죠? 그쵸? C는 뭐야? A 플러스 2파이지? A 플러스 2파이지. 부호가 바뀌어 있죠? 씁시다. 되겠어요? 그럼 또 여러 가지 특수각들이 생겨. 자, 얘는 마이너스 파이지. 그럼 내가 이렇게 쓸게. 그 다음 요 마이너스 2a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a죠. 맞아요? 이렇게 두 각이 지워지고 마이너스 90도만 남네. 사인, 아니 코사인 마이너스 90도. 몇? 0. 서 있는 각도는 코사인들이 0이니까. 자,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야. 됐죠? 맞추실 수 있어요. 946. 민채. 숙제했니? 몇 번까지 했어요?
못했어도 조금은 했을 거 아니야. 995번까지였는데 몇 번까지 돼 있는지는 알려줄 수 있잖아. 너만 검사를 못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너 빼고 다 외웠어요. 몇 번까지 외웠어요? 농담이었어. 애들도 다 못했어요. 가자. 1이네? 3번. 그렇지 않아? 베타 감마의 중점이 어디처럼 보이니? 여기 아니? 그 다음에 알파 델타의 중점이 어디처럼 보이니? 여기 아니야? 둘이 같겠네. 근데 1이긴 한데 얘들아 이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게 궁금할 수는 있어. 쌤 알파랑 여기 델타의 중점이 정확히 파이인 건 맞습니까? 이런 게 좀 궁금할 수는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사인 값이 3분의 2인 곳을 찾았더니 여기 알파 베타가 된 거잖아. 그치? 그 y좌표 값이 3분의 2인 곳이 내가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각도가 알파고 이 각도가 단위원에서 베타란 얘기야. 너네 지금 이런 것들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걱정돼. 그 다음에 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 즉 y좌표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인 동경을 읽었더니 그게 하나는 감마고 하나는 델타였단 얘기야. 아시겠어요? 델타 큰가? 델타 큰가? 그럼 니들 내 얘기 잘 들어. 알파가 나타내는 동경이랑 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무슨 축에 대해서 지금 대칭이야? X축. 너네 X축에 대해서 대칭인 두 동경은 있잖아요. 원래 으악! 델타에다가 알파만큼 탁 더하면 몇 도가 돼요? 2파이가 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델타가 2파이인 건 단위원으로 보나 저걸로 보나 그냥 맞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해돼? 이해돼? 알파랑 델타 3분의 2인 거 찾는 거 이해되지? 저거 이해돼야 돼. 삼각 함수랑 상수 함수만 가지고 저 관계가 이해되는 게 아니라 저 단위 원까지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넘겨요. 951. 얘들아 지금 공부가 덜 돼 있는 분들은 이 뒤로 올수록,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 뒤로 올수록 처지는 그런 거 아시죠? 책 펼치면 맨날 맨 앞만 막 달아있고.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잖아. 지금 여기가 마지막 범위잖아 이번 시험. 그쵸? 지금 숙제가 처지신 분들은 금, 토, 일, 3일 안에 이거 다 채워요. 힘들면 저번 강의랑 이번 강의까지 보면서 복습해. 그래요. 자, 가봅시다. 자, y는 2랑 y는 2분의 1이랑 탄젠트 x 세 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2분의 1과의 교점이 왜 이렇게 잡아놨냐? 감마랑 델타, 그 다음에 2와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 이렇게 잡혀 있어요. 맞죠? 근데 지금 나는 일단 중점 관계는 잘 안 보여. 여기 감마와 당연히 델타가 뭔가 대칭성이 있다면 있을 텐데 얘는 대칭성을 못 잡겠죠. 그렇죠? 대신 몇 만큼 차이 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몇? 탄젠트 x 함수의 주기를 떠올리시면 돼. 파이야, 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함수 값이 같은 곳이 당연히 파이겠지. 파이만큼 벌어진 곳이겠지. 여기도
파이. 그래서 여러분 사각형 넓이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는다거나. 알겠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자, 그럼 이런 거야. 알파에다가 파이를 더하면 베타가 되는 거고, 감마에다가 파이를 더하면 델타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아직 각들 관계는 잘 못 찾겠으나 저 각들을 줄일 수는 있죠. 맞죠? 어떻게? 알파 베타는 그대로 쓰고, 감마는 뭐라고 쓸까? 뭐야? 그게 아니고 알파랑 감마는 그대로 쓰고, 요 알파랑 감마는 그대로 쓰고, 베타는 뭐라고 쓰면 될까? 알파 플러스 파이. 그 다음 요 델타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감마 플러스 파이. 그럼 일단 코사인 2파이 플러스 알파 플러스 감마까지는 잡히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감마일 거야. 왜? 누워있으니까. 맞죠? 누워있고 1,4분의 각이니까. 자, 이제 얘를 찾아볼 건데요. 얘에 대한 단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탄젠트 알파가 2고 탄젠트 감마가 봐봐. 저길 봐야지. 함수를 봐야지. 탄젠트 알파가 2고, 자, 정신 차리는 거 얘들아, 다 같이. 탄젠트 알파가 2고요. 탄젠트 감마는 2분의 1 함수값. 나 함수값 읽고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너네 탄젠트는 어떤 각도를 딱 그렸을 때 뭘 읽는 거지? 기울기가 역수야. 배웠잖아. 기울기가 역수면 두 동경이 어떤 관계에 있는 거야? 기울기가 역수면 두 동경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야? 당연히 1,4분면에 있는 두 동경일 거고, 요 2분의 파이를 지나치기 전에 두 각이잖아. 1,4분면에 기울기가 역수인 두 동경은 어떻게 생긴 거야,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죠. 맞아요?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그럼 이만큼이 알파고 이만큼이 지금 감마란 얘기야. 알파랑 감마를 더하면 몇 돌까, 이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주! 알파에다가 요 감마만큼 각도를 더 돌리면 90도 맞죠? 맞죠? 그래서 0이야. 내 말 이해되니? 내 말 이해되죠? 오케이.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들 중에서는 이렇게 중점이 잘 안 보이는 거, 이제 이런 게 조금 까다로우나 함수값을 한번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얘들아, 너네 이거 이용 잘 안 될 거야. 알겠죠?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봐봐. 이걸 보고 이 관계를 찾을 수 있겠냐고. 알겠어? 기울기 2짜리 동경이 알파, 기울기 2분의 1짜리 동경이 베타, 감마. 이렇게. 걱정되라. 탄젠트 베타가 얘들아 마이너스 2야. 만약에 베타 어디야? 여기죠. 여기 직각이고 여기 베타. 알겠어? 그럼 감마에다가 2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베타다. 알겠어?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분의 1인 델타 한번 적어보자. 이쪽 말고.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미안.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여기지. 맞죠? 그럼 델타와 감마의 관계. 더해서 180. 알겠지? 이런 거 하려고 처음에 일반각고 호도법 배울 때 그런 것들 한 거야. 그치? 자, 넘기세요. 957, 958. 이 두 개 풀고 쉬는 시간 드립니다. 뭐야, 이거?
얘들아, 내가 저런 방정식 풀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어. 그럼 저런 방정식 풀이법은 내가 2개 알려줬어. 그리는 거 하나, 또 대입법이야. 대입법 알겠어? 너희들 이런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없어. 암산이 안 돼. 이런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없어. 알겠어? 대입해서 푸는 거야. x에 2 넣어봐. 맞아? 여기 x에 2 넣어봐요. 맞아? 방법 없다 그랬다. 대입 아니면 그림이야. 근데 개수 물어봤으니까 대입까지는 필요 없죠. 그냥 그래프 보시면 되는 거지. 자, 코사인 3파이 x 그려보자. 이 축이 안 잡혀 있으니까 무한히 계속 그리는 거야. 근데 내 얘기 잘 들어. 너네 지금 로그 함수 보여? 성주! 아니야, 여기 민서. 내가 민서한테 자주 안 물어보니까 물어봐도 되지. 로그 함수 정의역. 로그 함수의 정의역. x범위. 이거 책을 왜 봐? 이걸 보고 대답해야지. 로그 함수 정의역. 도훈이가 해. 양수. 그래서 원래 여기 x가 1 되는 곳이 로그 함수의 대표 정점이지. x에 1 넣으면 전체가 몇이에요? 0. 얘들아, 정신 차려. 알겠지? 그리고 올려야지. 지금 저 로그 함수도 못 그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교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는 오른쪽이야. 그래서 내가 코사인도 왼쪽은 안 그릴 거란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주기 찾아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코사인을 몇 주기 그릴 거냐고. 그죠? 근데 어쨌든 얘들아, 코사인은 최대값이 몇이야? 1이잖아. 그러면은 이 곡선을 그리긴 그리되, 천천히 증가하는 곡선을 그리긴 그리되 얘가 1보다 커지면 볼 필요가 없어. 그래프가 만날 가능성이 없거든. 맞죠? 그러니까 얘가 1 되도록 x에다가 값을 넣어보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민채 여기 봐. 집중해. 집중 잘하고 있는 거 알아. 지금 잠깐 여기 안 봐서 내가 부른 거야. 3분의 1 로그 2x가 1 되도록 x 값을 결정하는 거야. 그럼 로그가 3 돼야 되지 않겠어? x는 8. 그렇지. 8일 때 저 로그 함수는 몇이 된다고? 1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1을 너무 작게 그려놓으면 이제 코사인이 너무 조만하니까 내가 이렇게 그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게 로그 그래프야. 알겠어? 여기에다 코사인 얹으면 돼. 주기는 3분의 2. 자, 근데 이 3분의 2짜리 주기를 그리는 게 뭐 아주 편하진 않습니다. 여기를 3분의 1, 3분의 2라고 보시면 코사인 함수를 여기서 반주기, 여기서 반주기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 3분의 3, 3분의 4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올 거야. 알겠어? 그럼 8까지 몇 주기가 그려질까? 전체 구간 길이를요. 전체 구간 그 길이를 한 주기로 나눠보시면 돼. 계산해봐요. 할 수 있지. 12주기를 그릴 거야. 내가 지금 2주기 그렸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8, 9, 10, 11, 12 뭐 이렇게. 알겠어? 잘 그려야겠지 이거. 자 일단 여기 교점 몇 개 생겨요? 확실한가? 이 마이너스 1까지 내려오는 거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거든? 이게 마이너스 1일 때는 x값 몇이야? 계산해봐요. 그럼 x가 8분의 1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3분의 1 정도 오면 이미 직선이 얘들아 마이너스 1을 많이 지나친 상태겠다. 이렇게 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지금 여기 한 주기까지 교점이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죠. 근데 내가 몇 주기 그렸죠? 12주기 그렸으니까 계속 교점이 2개씩 생기겠지. 물론 이런 데가 조금 고민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파란색 함수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곡선이 아무리 위에 가깝게 간다 한들 이렇게 계속 교점을 2개 만들면서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 맞지? 그럼 마지막 12주기에서도 교점이 2개가 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거든? 그죠? 그래서 한 주기당 교점이 2개라고 해석하시는 건 괜찮겠지. 24. 3번입니다. 23개면 어떡하지? 25개래. 왜 25개냐면, 왜 25개일까? 이렇게 내려오는 애도 있어서. 어? 어, 25개인 이유를 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문제로 진짜 나오려나? 이게 얘들아, 원래 직선하고 사인 코사인 함수가 이게 끝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이 곡선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교점을 하나 만들고 꼭대기에서 하나 더 만들거든? 아시겠어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교점을 만들면은 여기서 교점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만들거든? 왜냐면 이게 곡선의 특징상 이 위로 볼록한 곡선의 특징들이 있잖아. 이 교점 이후로 위로 볼록한 모양이 만들어지면은 마지막에 교점 하나 더 만들 수밖에 없어. 여기서 교점 2개예요. 알겠어? 확대해보면, 자, 이 부분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겨요. 에메랄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얀색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여기 교점 2개예요. 알겠어? 근데 난 어떻게 바로 알았겠어? 지금 여기서 곡선 2개, 교점 2개 생기는 거? 답이 안 써져 있어요. 어떻게 알았겠어? 똑똑해서. 아니, 매번 해봤으니까. 여기서 2개 생기는 거 맨날 봤으니까. 알겠죠? 잠깐만. 8까지 그려야 되지. 여기다 8 넣으면 어떻게 돼? 내 그림이 이상하게 그린 것 같은데? 여기다 8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 맞네, 그러면. 24파니까 맞잖아. 어쨌든, 각각 2개의 교점이 생기고, 요렇게 각각 2개의 교점이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점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알겠어? 화이팅을 하시는 거야. 빨리, 그려놔. 에이, 그려놔. 이거 너네 교점 7개만 넘어가도 헷갈려, 여기. (958번까지) 풀고 실기로 했죠. 958번까지 합니다. 얘는 딱 봐도 교점이 오지네.
그럼 애들아 결국에 처음이랑 중간에 규칙들이 반복되는 곳의 대표 부분이랑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만 확인하면 되겠지? 그치? 갑시다. 야, 너 잘 거면 맨 뒤로 가서 자. 애들한테 자는 모습 보이지 말고. 이씨 다 열심히 하는데 혼자 뭐하는 짓이야. 자, 요거 주기 봅시다. 요거 주기 6. 요건 뭐 주기 3이겠지. 아니지. 3이겠지. 자, 그럼 봐봐. 0부터 4파이까지니까 얘는 16주기 그려야 되고 얘는 8주기 그리면 돼. 오케이? 자, 먼저 한 주기, 한 3주기 정도까지 확인해 보자. 한 주기, 두 주기, 세 주기 정도 같이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에 48 되기 전에 두 주기 정도 확인해 보자. 한 주기만 확인하면 되나? 한 주기만 확인해 볼까? 이 사인 코사인 함수는 진짜 그림이 다야 얘들아. 잘 그려야 돼. 자, 먼저 3분의 파이 x부터 한번 그려볼게. 주기 6짜리. 끝쪽에서 이제 누가 더 그래프의 굴곡이 급한지 완만한지 이런 거 잘 따져가면서 민채야. 자, 주기 3짜리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기 3짜리하고 주기 6짜리 그려볼게. 규칙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지금 초록색 두 주기랑 하얀색 한 주기가 겹치는 곳에서의 교점 봅시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맞죠? 맞죠? 그 다음도 한 개, 그러니까 요점 끝점은 이 오른쪽으로 빼줄게. 두 개, 세 개, 네 개가 어디 있어? 아, 이쪽이구나. 얘는 좀 내려가 있고 얘는 좀 안 내려가 있네. 내가 지금 뭐 한다 그랬지? 초록색 하나 잘못 그렸네 여기. 주기를 3으로 그려야 되는데. 네 개. 알겠어? 그럼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맞아? 그리고 마지막 점 하나 더 세야 될 것 같아. 됐지? 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요 6쪽 점은 이쪽 뒤쪽 주기로 빼가지고 이렇게 4개를 셌거든?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 점은 그 다음 주기에 생기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따로 세줘야 될 것 같아. 됐어요? 그럼 지금 48까지 이 모양 몇 개 만들어지겠어? 처음에 0부터 6까지였으니까 8개 만들어져요. 8개. 알겠어? 0부터 6까지 점 4개 만들어졌으니까 48까지는 저 모양이 8개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교점 개수가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럼 4개씩 8줄기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점 하나 더. 33개 있나 봐요. 와, 큰일 났다. 아, 0 열어놨다 얘들아. 지금 그래프에서 0 열어놨어. 여기 빼래. 32개. 32개. 자, 이렇게 푸는 거였습니다. 됐죠? 어렵진 않지. 그냥 좀 치사하지. 한 개 차이로 답을 틀리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였는데. 자, 25분까지 쉬세요. 주기가 다른 두 함수들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규칙을 찾으려면 두 함수의 주기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점을 찾으시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기가 6이었고 얘가 지금 주기가 3이었잖아요. 보통 이제 새롭게 주기가 다시 시작되는 곳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다시 겹치는 곳, 이 주기의 최소 공배수야. 0부터 3까지 두 주기가 그려지고 0부터 6까지, 0부터 6까지 한 주기가 그려지니까 6부터 다시 만나가지고 새로운 그림이 시작될 때 이 그림 두 개가 겹쳐. 알겠어? 957번도 957번은 주기 문제는 아니었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주기 3짜리하고 이거 주기 3짜리죠. 주기 4짜리가 있어요. 요거 주기 4죠. 그럼 얘는 주기 3짜리 함수가 막 떨려가면서 가고 그 다음에 주기 4짜리 함수가 막 떨려가면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지는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이 다시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야? 12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 12까지 그림을 잘 그려놓고 12부터 24까지, 24부터 36까지, 36부터 48까지는 계속 같은 그림이 반복한다고 보시다가 맨 마지막 주기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964, 65. 자, 갑시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도록. 2차 함수를 잘 분석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정의역이 생기죠. 자, 잘 보세요. 코사인 제곱 바꿉니다. 1 사인 제곱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t로 줘요. 각도 한 바퀴 다 잡혀 있으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그럼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가 돼. 요 2차 함수랑 요 상수 함수랑 교점 생기게 만들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려봅시다. 위로 블록하죠. 축. (2a분의 마이너스 b) 4분의 1이죠. 그럼 t가 1인 곳이 여기, t가 마이너스 1인 곳이 이런 데일 거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최대값은 구하면 되는 거고 최소값도 구하면 되는 거지. 자, 최대 최소를 왜 찾느냐? 이제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이 곡선에다가 걸어야 되거든.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두 실근을 가져야 되지. 그럼 교점이 몇 개 만들어져야 될까?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조심하셔야 돼. 아시겠어? 자, 왠지 보여줄게. 일단 최대 최소 찾고 나서 잘 봐야 돼, 얘들아. 자, 최대값이
4분의 1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16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지. 플러스 4분의 1이면 8분의 1이네요. 그렇지? 자, 최소값 보여줄게. 얘들아, 이거 연습해야 된다.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죠. 맞아? 그럼 봐봐. 만약에 t가 여기로 지나가, 그럼 지금 곡선이랑 상수함수랑 교점 몇 개예요? 한 개죠. 여기를 알파라고 놔볼게. 뭔가 마이너스 1과 4분의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겠지. 근데 너네 마지막에 t는 알파 찾아놓고 뭐하니? t 찾는 문제 이거? 아니잖아. 이거 다시 sin x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너네 sin x가 알파 되는 각도는 몇 개야? 이 알파가 뭐라고? 마이너스 1과 4분의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 맞아? 사인이 이런 상수가 되는 각도 몇 개야? 보통 두 개잖아. 각도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y는 k가 이렇게 잡혀. 그럼 지금 t값 몇 개죠? 이렇게 두 개 잡히지. 근데 니네들이 t값 찾아놓고 마지막에 뭐해? 사인으로 바꿔서 각도를 찾지. 맞아요? 이때 각도가 몇 개씩 나올까? 두 개씩 나올 테니까 네근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되시죠? 자, 이걸 조심하셔야 돼. 근데 얘들아, 이런 방정식을 사인으로 바꿔서 풀었을 때 x가 딱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일까? 이런 애들이 1일 때. 아시겠어? 그래서 혹시 세근 같게 나오면 있잖아. 이렇게 두 근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1이라는 사실도 공부하실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요. 내 말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t값이 1이거나 t값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긴 있습니다. y는 k가 이렇게 걸리면 교점 여기죠. t값 몇? 마이너스 1. 그럼 sin x가 마이너스 1이려면은 270도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sin 열로 지나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t값이 여기 하나 잡히고 여기 하나 잡히지. 맞아? 그럼 여기서 sin x 값이 2분의 파이 하나 나오는 거고 여기서 두 개 나올 거야. 알겠어? 그래서 혹시 세근 가져야 된다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럼 결론적으로 곡선이랑 y는 k가 몇 점에서 만나야 돼?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자, 곡선 다시. 자, 여기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었고 여기 최대값이 지금 8분의 1이었고 여기 함수값도 찾아야 될 것 같이 1 넣으세요. 몇? 마이너스 1. y는 k가 한 점에서만 만나려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겠네.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아시겠어? 아주 어려운 문제죠. 8분의 1도 괜찮겠지. 이래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치? t는 몇? 4분의 1. 요 방정식을 사인으로 바꿔서 풀면 사인 두 개 나오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내신에 나올 수 있는 난이도거든요. 이 정도면은 이거 공부하셔야 돼. 5번입니다. 자, 965번 보시죠. 내실근 나왔지, 내실근. 봐봐, 나오잖아. 이런 데서는 두 근이 생기더라도 이제 t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곳은 빼야 되는 거야. 자, 보여줄게요. 그대로. 뭐야, 함수식이 완전 똑같니, 이거? 그러네. 어쨌든 연습이니까 갑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함수가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
k가 되는 거고 t가 사인이고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서 열심히 곡선을 그리면 이제 이런 곡선이 됐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서 t 값이 마이너스 1, 여기서 t 값이 1. 여기까지 되죠? 그럼 봐봐.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면 t 몇 개? 2개. 근데 알파와 베타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들인 거지.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사인 값들은 원래 각도가 다 2개씩 나와. 그죠? 얘 풀어도 x 2개, 얘 풀어도 x 2개.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y는 k가 어디랑 어디 사이로 지나가야 될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8분의 1보다는 작게. 8분의 1이랑 같으면 안 되겠지, 교점 하나니까. 자, 이 k가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건 될까 안 될까? 교점 몇 개야? 2개.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면 교점이 2개긴 하지. 이때 t 값은 괜찮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근데 이때 t 값 몇이야? 1. 그럼 얘를 풀면 x 몇 개 나와요? 한 개밖에 안 나오죠. k가 마이너스 1이랑 정확히 같아지면은 교점이 2개긴 한데 여기에 숨어있는 실근 하나, 여기에 숨어있는 실근 2개. 이렇게 해서 실근이 3개가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어? 여기에 공부를 한 놈이 될수록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의 이코를 딱 붙여서 틀리는 경우가 진짜 많을 거예요. 아시겠어? 보기 봐봐요. 보기가 좀 성의가 없어. 원래 이제 2번 보기에 밑에 받침 들어가 있는 것들 보기가 좀 있어야 돼. 그럼 이제 헷갈리겠지. 알겠어? 민채 이해되니? 얘들아, 이건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반 거의 다 이해하고 계세요. 근데 얘들아, 이거 나한테 설명을 들을 땐 이해가 돼. 내가 설명을 잘 해주니까. 근데 집에서 해보면 안 돼. 그러니까 해봐야 돼. 넘겨보세요. 973, 974. 자, 또 나왔지? 세대각의 크기 A, B, C랑 B 플러스 C. 지겹죠, 이제? 그렇지. 지겨운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익숙하죠. 자, 디테일하게 다 알려드릴 거야. 보세요. 자, B 플러스 C 뭐로 바꿀 수 있겠어? 파이 마이너스 A, 180도에서 A를 빼면 B 플러스 C가 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A는 일단 누워있으니까 탄젠트가 변하진 않을 거고 2, 3면각이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탄젠트. 결국 2탄젠트 A니까 탄젠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각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값이 바로 나와야 돼. 90도부터 135도 하고 315도부터 270도까지 이게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A는 그 탄젠트가, 탄젠트는 삼각형의 내각이니까 180도를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90도부터 135도까지 이렇게 답이 3번으로 바로 찝혀야 되는데, 이거를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이해해 보세요. 자, 탄젠트 그래프를 180도까지만 그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럼 y는 마이너스 1이 이런 데로 지나가겠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이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아?
그래서 2분의 파이부터 여기까지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교점 찾아야 되죠. 이때 단위원을 씁니다.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동경을 하나 찾는 거야. 그리고 여기 각도를 읽는 거지. 몇 파이? 4분의 3파이. 그리고 여기가 4분의 3파이예요. 아시겠어? 근데 얘들아, 각도를 90도부터 4분의 3파이까지 돌려가면서 찾는 탄젠트 값들은 이 90도부터 135도까지 돌아가면서 생기는 이 동경들의 기울기를 읽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기울기, 즉 탄젠트 값이 임요한 여기 봐! 임요한 여기 봐. 뒤에 제동이도 깨워. 이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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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봐야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곳을 읽어 놓으시고요. 요 동경 기준으로 어느 부분을 지나갈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를 파악하시면 그냥 요 각도를 읽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여기를 지나갈 때 탄젠트 값이 이런 데 도출이 되어 있는 거거든.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면 가벼운 삼각 방정식들은 이제 이런 그래프가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 그럼 내가 이제 암산을 어떻게 한 거겠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딱 잡아놓고, 아, 여기가 답이겠다. 이렇게 암산한 거예요. 90도부터 135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974번. 자, 우리 앞에서 이런 부등식 한번 풀어본 적이 있어요. 아, 고1들이랑 했었구나. 고2들이니까 니네들은 더 잘 알아야 되지. 자, 봐. 얘를 같은 좌표 평면상에 그려놓을 수는 있으나 어차피 그려놓고 풀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두 식이 곱해져서 음수면 두 식의 부호가 반대해야 돼. 그쵸? 그래서 2x-8이 양수일 때는 코사인 x가 음수, 그 다음에 2x-8이 음수일 때는 코사인 값이 양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얘 풀기는 쉽죠? 8보다 커지려면 그냥 x가 3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2코를 뺀 이유는 얘들이 0이 되면 안 되니까 2코를 뺀 거야. 자, 이쪽도 쉽고, 자,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더 작은 각도들을 대답하는 거잖아. 그럼 코사인 x가 2분의 1인 곳을 읽어. x좌표가 짧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60도랑 350도란 말입니다. 이 왼쪽 부분이랑 이 오른쪽 부분을 딱 보시고 x좌표 값이 2분의 1보다 더 작은 곳들, 여기에요, 여기. 알겠어? 이 노란색을 읽는 거야. 60도부터 300도까지 이렇게. 근데 봐봐, 이 둘이 연립해야 되잖아. 연립해야 되잖아. 이 파이가 3.14로 보이시면 돼. 이거 그럼 몇 점 몇이야? 1점 몇이지. 얘는 거의 15라고. 거의 15. 분자 쪽이. 그러니까 5점 몇일 거야. 그럼 3은 어디 있어요? 이런 데 가운데 툭 껴있겠죠. 돼요? 그럼 연립이 3부터 3분의 5파이까지.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큰 동경들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죠. 근데 봐봐. 각도를 잘 읽어야 돼. 그리고 0부터 파이까지라 그랬으니까 이거 좀 잘라줄게요. 그러니까 원래 이걸 2파이까지 다 돌려서 풀면 0도부터 몇 도까지? 60도까지. 그리고 300도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푸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여기를 보지 말라는 거지. 그럼 3보다 작다랑 이거랑 연립하면 그냥 얘가 다 답이죠. 아시겠어요? 그럼 봐봐. 0부터 3분의 파이까지고 3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네. 여기 2콜은 빠져 있으니까 둘 다 받침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답 내시면 돼. 찾아보시겠어요? 자, 여기 2콜 빠져 있으니까 여기도 빼고, 그 다음 3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잠깐만, 3분의 파이가 아니잖아. 3부터잖아. 여기 3부터 여기. 파이까지. 어쨌든 이해되시겠죠? B 플러스 D 한 다음에 A 빼고 C 빼야 되는 거니까 B 플러스 D 요거 둘이 더해서 3분의 4파이에다가 3 빼고 0 빼고 자 요렇게 됐죠? 이해되죠? 자 980번 너네 이거 한번 풀어봐요. 봐봐. 자, 다 풀 때까지 기다려 드릴 수는 없는데 요거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되나 한번 보자. 사실 부등식 심화 문제를 못 푸시는 이유는 니들이 삼각 부등식을 못해서가 아니야.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던 이런 부등식에 대한 기초 연산 때문에 못 하시는 거거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쉽게 줄 걸 그랬다. 포인트만 내가 이렇게 잡아줄게. fx, gx를 따서 푸는 게 아니야. 그림으로 푸는 거야. 그림으로. x의 범위가 나와요. fx의 범위로 x의 범위를 구해야 돼.
자, 해볼게. 일단 얘보다 조금 더 간단한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두 함수의 부호가 반대. 그럼 f가 양수일 때는 g가 음수여야 되거든요. f가 음수일 때는 g가 양수여야 돼요. 알겠어? f로 먼저 영역을 보든 g로 먼저 영역을 보든 상관없어. 일단 f가 양수인 곳이 어디야? 2랑 4를 기준으로 이 부분이지. 맞죠? 여기서 g가 음수인 부분. 오른쪽은 어때? g가 계속 양수지. 왼쪽은 어때? g가 계속 음수죠. 그래서 이 왼쪽이요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신 거야. 자, f가 음수일 때 g가 양수인 곳 한번 찾아볼게. f가 음수인 곳 어디야? 요 가운데죠. 요 가운데 하얀색 부분. 근데 영역으로 보는 거라고, 영역으로. 그때 g가 양수인 곳. 3부터 4까지. 이렇게 읽는 거야, 얘들아, 지금. 자, 그럼 봐봐. gx가 양수인 곳. 어디야? 3 기준으로 오른쪽이지. 이걸 부등식으로 읽어놔도 되고. 그럼 이때는 gx가 나누어지면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그럼 fx가 3보다 작은 곳을 읽으면 돼. fx가 3보다 작은 곳은 여기가 y는 3이니까 1부터 5까지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마지막에 연립. gx가 음수인 곳은 3의 왼쪽이지. 이렇게 읽어놓고 fx, 아니 gx가 음수면 gx를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f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곳을 찾는 거야. f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곳은 어디야? 그렇지, 가해로 나오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해라고 배운 거지. 그 다음에 연립. 얘만 답이야. 아시겠어? 이런 뉘앙스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이거요? 아, 그냥 해본 거야, 그냥. 그냥 해본 거야. 이거는 조금 다르잖아. 부호 판단은 그냥 해본 거야. 자, 980번 풀고 마칠게요. 자, 미치 하나는 4고 미치 하나는 2야. 뭘로 통일할 거야? 2로 해도 되고 4로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렇게나 해요. 보통 2로 하려고 많이 할 거야. 알겠지? 근데 여러분, 밑이 4에 맞춰져 있으면 좋은 점도 있어요. 밑이 4에 맞춰져 있으면 좋은 점은 뭐냐면 얘가 2제곱이고 이쪽이 2제곱이니까 꺼냈을 때 2분의 1로 나오거든? 그죠? 꺼냈을 때 2분의 1로 나오거든? 그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얘네들이 뭐가 씌워져? 루트가 씌워지지. 이렇게 되면 정역이 안 바뀌는 장점이 있어. 근데 봐봐. 밑을 4로 맞추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2가 4의 몇 승이에요? 2분의 1승이죠. 맞아요? 그럼 이 2분의 1이 밖으로 나오면서 뭐가 돼? 2가 되죠. 2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제곱이 되지. 니들 루트가 편해? 제곱이 편해? 제곱이 편해. 그래서 4로 맞추는 게 더 장점일 수가 있어. 대신 이럴 때는 정의역을 조심해야 돼. 원래는 정의역이 코사인 x가 양수다 이렇게 잡히는데 여기서는 코사인 x의 뭘로도 항상 0보다 크니까 이 x가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만 아니면 된다라고 잡히거든. 알겠지? 제가 추천하는 건 당연히 로그 부등식이니까 얘를 봐야 되는 거고 먼저 진수부등식이라고 내가 했죠. 진수부등식. 이 진수부등식들을 먼저 푸셔야 되는 거고
얘를 풀 때 있잖아. 얘를 풀어낼 때 있잖아. 얘를 풀어낼 때 뭔가 대수적인 연산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코사인이 양수인 4분면 또 동시에 사인이 양수인 4분면. 몇 4분면이야? 자, 이렇게 푸시는 거야. 여기에 이퀄 붙이는 건 이제 문제 조건을 잘 보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지금 있지만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갑시다. 자, 그럼 이제 1, 4분면인 게 잡혔으니까 어차피 최종답 구해놔도 1, 4분면으로 자르기만 하면 되거든? 그죠? 저는 4로 맞출 거예요. 오케이? 4로 맞추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 1을 4의 2분의 1승으로 바꿔서 2분의 1이 밖으로 나와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제곱. 돼? 그럼 3분의 1이랑 코사인 제곱이랑 곱해줄게. 되죠? 로그 4의 사인 x. 그럼 이제 밑이 4의 로그를 지우면서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뀔 거고 양변에 3을 곱합니다. 그리고 얘를 1 사인 제곱으로 바꿔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게 편하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돼요? 얘는 오른쪽으로 바꿔줄게. 답은 애가 나와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누가? 사인이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잡히겠지? 맞아? 잘 봐, 잘 봐. 일단 사인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은 해가 없을 거야. 사인이 2분의 1보다 큰 곳은 단위원으로 바로 잡아야겠지. 사인 x가 2분의 1인 곳 30도하고 150도. 그래서 원래는 이만큼이 답인데 문제에서 준 진수방정식에서 1, 4분면까지 잘려 있으니까 답은 이만큼이지. 여기 빵꾸. 되겠어?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번 시험에서 이게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매우 모자랄 거야. 둘이 더하면 6분의 4파인가요? 4번입니다. 되시겠어? 자, 숙제 많았어요. 요번에 숙제 많은 거 제가 알고 있고. 어쨌든 지금 뭐 한 장 정도 못 풀었는데, 숙제를.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질문 받으면 되는 거고, 이제 월요일에는 2단원 시험을 볼 거니까 늦지 말고 오세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늦는 분들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여기 지금 질문 남은 걸 풀고 한 5시 반부터 시험을 볼 테니까 5시 반까지 늦지 말고 와요. 끝. 수고했습니다. 숙제요. 큰일 날 뻔했네. 자, 맨 앞으로 넘어오세요, 여러분. 자, 이제 스텝 1들 별표 열심히 쳐놓은 부분과 함께 이제 복습과 함께 스텝 2, 3가 들어가는 거야. 자, 이번 숙제는 (25, 26, 27, 28) 네 쪽 하고요. 네 쪽 하고 98번까지 복습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알겠죠? 근데 지금 복습을 자기 스케줄대로 복습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저랑 복습 스케줄 잡고 진행하시는 분들. 제가 월요일부터 숙제 검사를 못했지만 지금 각자들 하고 계시겠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각자 진행하고 있는 복습 부분 제가 확인할게요. 뭐 3단원까지 4단원까지 하기로 했던 부분들 있잖아. 됐어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끝. 수고했습니다.